예, 우리 자주 만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 꼭 해야가지고. 우선 대전에서 지난주에 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아셨어요? 네, 저 바로 집 앞이어서. 네. 3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갔대요.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대전 빵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 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3일 동안 30만 명이면 하루 10만 명인데 집 네. 앞에라고 했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대전시가 대전 영시축제 여름에 있었던 일주일간 최종적으로 109만 명 다녀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럼 하루 평균에 16만 명 정도 다녀갔다는 거거든요. 그 행사장을. 그게 과연 진짜일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마침 우리 교수님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하신 게 있어서 들으려고 하신 거예요. 우선 뭐 축제 같은 게 열리면은 뭐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잘 됐다 이렇게들 자체 평가들을 하는데 축제를 우리가 일단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좀 가져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축제에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일단 있어요.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우리나라 축제가 한 16,000개 정도 됩니다. 16,000개? 예, 그 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게 1,000개. 이 축제마다 평균 비용을 10억으로 계산하면 1조 내외가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가 내실화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광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축제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 평가 기준 제가 한번 봤더니 네. 지역 축제 평가 기준인데 100점 만점에 콘텐츠의 차별성과 만족도 이게 가장 높아요. 40점.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지역 주민 참여도 그리고 지역 관광과의 연계 이게 25점이에요. 이게 대부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마다 아까 우리 그 참가자 인원 얘기했지만 네. 참가자 인원을 뻥튀기하고 부풀리기하고 하는 이유가 이 평가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죠. 네. 그 예전에 대전 문화재단인가요? 거기도 뭐 행사하다가 부풀리기 갖고 한번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제 그쵸? 논란이 돼서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뭐,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축제가 대부분 부풀리게 되고 있고 뻥튀기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문광부가 하고 있는 지역 축제 평가를 좀 잘 받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걸 그러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치 데이터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면 안 돼? 뭐 이런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기준은 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표 입장권 팔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숙제가 그렇죠, 사실 쉽지 그렇죠, 않은 건데 예. 대전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시축제 일주일 동안 109만 명 방문했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근데 좀 몇 가지 좀 따져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지역 축제에 관련해서 참가자 몇 명이냐 이거 한번 데이터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 영시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지역 언론에 평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 100만 명 이상 왔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 방법에 좀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 이용객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용객 추이 분석하고 도시철도, 지하철 추이 분석 그리고 대전역을 통해서 추이 분석을 하면 외지에서 얼마나 왔는지 그 대략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했더니 시내버스는 11만 9천 명 그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도시철도는 11만 5천 명 그리고 대전역 이용객도 대략 한 14만 명 정도가 더 이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 축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11만이 이제 더 늘어난 수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하철, 시내버스, 대전역 요 세 수단만 합치니까 37만 4천 명.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승용차 끌고 온 분도 있을 거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차 접근 통제했잖아요. 있다고 해줘요. 있어요. 예. 고속도로 타고 유입되는 인원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109만 명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109만 명 어떻게 추계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더라고요. 지하에서 유입된 사람, 지상에서 유입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중복도 뭐. 집계도 많이 뭐 있을 수 상당히 있겠네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대전시의 설명과 교수님의 설명을 딱 합쳐보면은 109만에서 37만 빼면 한 72만 되잖아요. 72만 명은요, 걸어왔거나, 차를 가지고 왔거나, 뭐 기어왔거나 이런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이게 아까 109만 명이면 일주일 계산하면 이게 저기 뭐 16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 네. 평균. 근데 대전 엑스포 때 93일간 이거는 집계가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입장권을 입장권이 판매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네. 그 대전 아닌 사람들도 수학여행 오고 단체 관광 오고 대전 엑스포는 많이 왔어요. 1,400만 명 정도 왔거든요. 네. 93 나누면은 93, 예 대전 엑스포 때보다 영시축제 때가 사람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야, 역대급 축제였군요. 근데 대전 엑스포 중년 이상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막 새벽에 그 남문광장 앞에 매포소에 줄 서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의 대전 행사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시에서 그렇게 홍보했지. 예, 그렇게 홍보해요 지금. 꿈돌이를 이겼네요. 네. 거기다가 또 딱 입장 개시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려갔어요. 그때 뭐 삼성 그 우주 체험 가니까 이런 거 테크노피아가 이런 거 인기 많았거든. 4D 처음 나와가지고 개장 10분 만에 하루 마감 이렇게 사람이 그 정도로 많았거든. 그때 나이가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 20살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제가 그때 통역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저 거기 있었어요. 나이 많구나. 그 정도로 엄청 났었는데 영시축제랑 딱 비교해 보면은 영시축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낮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 많지 않았고요. 네. 밤에 보면 매일 황금 시간대에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들 데려왔잖아요. 34억 플러스 알파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 돈 들여서 그렇게 밤 시간대 사람들 그 정도 오지 않았다면 그 축제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전이 원래 이렇게 축제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사 축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 많았어요. 예. 원래 그랬나요? 원래 더 많았고. 견우직녀 축제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아니, 이게 진짜 축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대전의 축제를 그냥 몇 마디로 진단해 본다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축제 대표 축제가 바뀌었고요. 시장 바뀔 때마다 어디 중점 이 축제 양이나 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번 이장우 시장 축제 그 기조는 몇 개로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축제 몇 가지만 육성하자 뭐 그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이 즐기면 좋습니다. 근데 영시축제는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이돌, 그 인기 가수 공연 보러 그거 보러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특색이 너무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차별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도 볼 수 있고 대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 다른 데 가서도 또 볼 수 있어. 이건 차별성이 없는 거죠. 아까 그 문광부 축제 평가 기준에 그게 핵심이거든요. 콘텐츠의 차별성. 그러면 영시축제 제목 자체로는 차별성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영시축제 그래서 영시하는 축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프로그램이. 영시에 끝나요. 끝났더라고요. 영시에 끝나요. 없더라고. 네네. 아니 저는 만약에 네네. 이게 원도심 축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콘텐츠의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좀 가미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 이 영시축제가 네. 더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축제가 되는 건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 축제 뭐 이렇게 주요 개막식 중간에 큰 행사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시장님부터 해서 뭐 거기 의회 의장, 의원들, 뭐 단체장 이렇게 오는데 빨간색 옷들을 붉은 배거 맞춰갖고 입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응원장 분위기를 그때도 거기서 응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 그렇죠. 응원했거든.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축제는 무릇 지역민들,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핵심이거든요. 붉은색으로 통합하고 싶은가 보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이 축제가 3년 후에 시장 바뀌고 나면 뭐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꼴로 가면 100% 바뀌겠죠? 그 바뀌고 저는 모르겠고요. 나면 네. 아니, 갑자기 영시 생각나네. 축제가 살아남겠냐고요. 저는 시장 바뀌면 100% 없어질 축제를 이분들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거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반국가 세력들 뭐 생각났어요? 아니, 좀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해서 경주 국제 마라톤을 다녀왔는데 거기 시장님한테 이제 내빈 하면 막 길어지고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으시는데 그래 축사나 인사말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했던 게 경주 시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쓰고 가세요. 딱 하고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정말로. 일산인가 고양인가 그 종합 경기장 이름이 와 스타디움이에요. 안산입니다. 안산이에요. 네, 안산이 안산 와 와 스타디움. 스타디움 왜 와 스타디움인지 아세요? 그 똑같아요. 그날 그 개장식 하는 날 엄청 추웠나 더웠대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뭐 하여튼 그 발언을 되게 짧게 했는데 와 있던 모든 사람들 학생들 등등이 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름을 그때도 똑같은 그렇게 반응이었어요, 정했다는 저희도. 거예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그 전 부시장이 와 계셨지만 정치가 그렇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쉽게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영시축제도 저는 마찬가지인 거죠. 축제도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이언스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이 과학도시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대전의 대표 축제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또는 과학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그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시장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예산이 2억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어떨 때는 이번에 늘었다가 8억 6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콘텐츠 프로그램 계속 바뀌고 그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겠냐고. 그 대전 엑스포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던 게 그때 처음 등장 일반인에게 선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터치 스크린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있었나요? 예. 굉장히 신기한 거였죠. 못 봤는데. 키보드로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였는데 그때 터치 스크린이 있고 굉장히 신기한 거죠. 뭐 이렇게 안내 같은 거 누르고 또 로봇가 자동차로 변신하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맞습니다. 30년 앞선 그걸 실물로 보는 거니까 신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도 쭉 이어가면 좋은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체성도 너무 없어지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역 축제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비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랑 정치 색깔이 다른 애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지역에서 정말 즐길 수 있고 뭔가 대표성이 있을 만한 그런 축제를 원해서 자꾸 목소리 내는 건데. 그 95년도가 본격적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거잖아요. 자치단체장하고 의원들 같이 통합 선거를 했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과기노조라고 있었어요. 과학기술노동조합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연구단지 내 그 노조가 연합이 돼서 갑천에서 과학축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중단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축제할 때 민간단체, 노조가 주최한 그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성부터 해서 서구 구민들,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갖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거기에 즐길 수 있고 보고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축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 누구나 아이들 가족들하고 손잡고 와서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즐기고 뭔가 할 수 있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경북 예천에 가면 천문 우주와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항우연도 있고 여러 천문 연구원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몇천 원 내고 들어가서 그걸 체험하는 그 시설이 거기 예천에 완전 산골에 있어. 그것도 산골에. 왜 만들었나 봤더니 거기 출신 어떤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시설이 대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축제는 하나의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고 쌓이고 그러면 정부 투자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되는 거고 그게 대전의 스토리 만드는 거잖아요. 과학과 관련된 스토리를 그렇게 축적하는 게 축제다.